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핵심을 콕 집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금요일 시장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지금 앞으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일단은 3200포인트 여기를 좀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3170포인트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3170포인트는 121선 부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지금 중요한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월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스피 시장에서 월봉. 그 코스피 시장 월봉에서는요, 일단 이 5월봉선이 3182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이탈을 해서 3170까지 떨어지더라도 3180포인트 부근은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이 딱 시작하는 그 월요일 시장에 이 시장의 방향성이 또 결정된다고 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지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월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일단은 1030포인트 이 지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1020포인트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030포인트 지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102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 부분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일단 1155포인트 요 자리 이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지금 고점은 1157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고점 찍고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1150포인트 여기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은 1160포인트 요 자리인데, 일단 환율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위안화 약세 흐름도 보이고 있고, 지금 아시아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여기서 너무 더 올라가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된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얘기는 했고요. 금요일 시장 급락 이유 뭐 간단합니다. 환율,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인데,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신흥국들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 패시브 자금이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지금 현재 기업 규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공산당 이 정부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투자자보다는 중국의 인민입니다. 중국의 중산층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소득보다 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면서 이 공산당 정부가 이 부분을 좌시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기업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의 우버인 디디 추싱도 지금 규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뭐 우리나라, 일본, 뭐 그 외에 기업, 그 외에 국가들. 근데 중국이 투자 많이 했으니까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같이 커플링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 대만 이쪽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홍콩 증시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고 LG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뭐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피크라는 거죠. 2분기 실적이 피크고 하반기 때 혹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피크아웃,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할 우려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마존 기업의 실적 쇼크가 있었고 물가 상승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는 그동안 좀 견고했는데 좀 유럽 증시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대표적인 수출국가, 네, 독일의 닥스 지수도 0.61%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러면 대세적인 하락 흐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풍부하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락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다. 즉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좀 특징을 얘기해드리면 국내 철강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포스코, 현대제철이 상승, 그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이고 또 한 가지 하반기에 중국의 철강 감산 효과. 네, 그러면서 일단은 중국이 1%만 철강을 감산하더라도 글로벌 철강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 하반기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은 중국의 철강 회사들 11월부터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한 가지, 중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물자를 밖에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출 규제로 인해서 또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국의 철강 회사들 규제가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장에도 경협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협주 중에서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농업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농업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북한의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 홍수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식량난도 가속화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영상회담, 대면회담 시스템을 완비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인물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강조했던 탈원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윤석열 총장은 원자력 발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책주인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수소차 관련주들 움직임은 좀 저조하지만 지금 미국의 수소차 회사인 니콜라, 그 니콜라의 CEO,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네,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사기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소차에 대한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일단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폭락장은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서 하단 정도, 지금 하단을 좀 때리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정도로 보시면 코스피는 3190에서 3300포인트,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1020에서 1055포인트.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하단 1190, 상단 3300. 네, 예,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1020, 그리고 상단 1055.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IPO 대어들이 상장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6일날 상장하고요. 크래프톤 10일날. 네, 그 HK 이노에 또 상장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일단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은 카카오뱅크 투자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크래프톤 상장하면서 크래프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게임주들 움직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크래프톤 그 게임 대장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NC소프트나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달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8월에 삼성 폴더블폰 11일 날 공개하죠. 그러면 갤럭시 Z 폴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8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석방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된다면 삼성그룹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물산, 이 세 종목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곁들여서 삼성 SDS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8월에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은 방산주들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그리고 뭐 빅텍, 기타 등등, 네, 그런 종목들 좀 체크하시고요. 자, 중국에는 8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 배다이어 회의가 있는데, 이 중국 배다이어 회의는 일종의 뭐 휴가처럼 피서 기간에 이렇게 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피서 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의에서는 보통 국정의 운영 방침, 그리고 인사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안하게 뭐 호텔에서 이렇게 회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호텔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홍수나 식량난, 전염병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구도 인사 문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권력구도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별로 보면서 다음 주 전략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보시면은 일단 8월 1일 날 7월 수출입 현황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수거센터 관련해서 8월 달에 시범 가동을 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이 폐배터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웹툰이 카카오 엔터로 변경이 됩니다. 서비스가 그쪽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6일 날 상장을 하는데 상장 전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상장도 하기 전에 매도 리포트 나왔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 파행 운영이 된 부분이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에는요 블랙핑크, YG엔터의 블랙핑크가 하이브, BTS의 소속사의 지주사 하이브에 전격 합류를 합니다.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 이 플랫폼으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합니다. 플랫폼이요. 그러면서 이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 움직임 보시고 YG엔터 움직임 보실 필요가 있는데, SM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체크해서 주의를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 중국 블랙리스트 59개 기업을 규제한다고 8월 2일 날 그게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미중 간의 분쟁도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월요일장부터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7월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요. 또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가 8월 2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8월부터 미국이나 유럽,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해제해 주겠다고,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8월 3일 날 미국 연준의 고위 관리 미셸 바우만이 미국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초순, 다음 주에는 미국의 연준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이 고위 관리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8월 4일 날 미국의 7월 ISM 서비스 지수 발표되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미국의 우버, GM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곧 이어서 연준의 부의장 리처드 클라리다가 미국 통화정책에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언급, 스탠스를 일단 언급을 하니까 8월 4일 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날, 자, 위메이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미르4, 글로벌 사전 예약을 하는데 8월 5일 날 CBT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BT 진행해서 이제 뭐 사전 예약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또 많거나 또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은 또 위메이드 주가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다음 주에는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BOE 영란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8월 5일 날 미국 연준의 고위관리 크리스토터 월러라는 사람이 일단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관련 연설을 합니다. 자, 나왔죠? 저번 주에는 이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도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는데 8월 5일 날 미국 연준의 고위 관리가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디지털 화폐를 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냐? 디지털 화폐 패권 전쟁, 디지털 위안화냐, 디지털 달러화냐, 이 달러 패권의 도전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화폐 전환은 중국이 먼저 압승입니다. 중국은 지금 위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QR코드를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해서 이 QR코드 결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 패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월 5일 날
디지털 화폐 통화 관련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월 6일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는데요. 공모가는 39,000원. 네, 그리고 밸류는 15조 7천억에서 18조 5천억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상장하기도 전에 매도 리포트 나오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파행 운영에 관련된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수급적으로 문제점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뱅크 관심은 가지되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8월 6일, 7일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8월 6일 날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7월 고용지표를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민간 고용이 일단 중요합니다. 민간 고용. 네, 7월 고용지표에서 민간 고용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부분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네,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 주 어떤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는지, 이 트렌드를 잘 읽으면 돈이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금요일에 경협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추격 매수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네, 아니면은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은 그때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왜 이렇게 경협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철도주하고 금강산 호텔, 농업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남북한의 연락선이 지금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 영상회담 시스템 협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우리 대화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회담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심각하게 식량난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17개월째 중국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그리고 교역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대북 인도물자 20건 중에서 2건밖에 승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하면은 유엔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엔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2건을 승인했는데 의약품하고 밀가루입니다. 자, 북한이 8월부터 10월까지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냐? 무려 85만 톤입니다. 이 8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업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주에서는 비료 관련주들이 있고 종자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조비, 남해화, 아시아텍은 이거는 그 농기계 관련주고요. 네, 아시아종묘, 경농, 효성 OMB,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또 이제 그 식량 관련해서 대유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살짝 잘 풀린다면은 지금 함북러 가스관. 근데 지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지역,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판매를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도 이익입니다. 북한한테도 이익이고요. 하지만 북한은 가스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움직임이 없지만, 함북러 가스관 관련주들은 남북 해빙 모드에 있어서 해빙 모드가 진행이 되면은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 관련주는 동양철관, 화성밸브, 동아에스텍, 한국주철관, 그리고 휴스틸,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8월 11일 날 드디어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남으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갤럭시 폴드 관련주 중에서 그 IT PCB 쪽, 네, 스마트폰 PCB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갤럭시 폴드는요, 보통 200만 대 출하량이 작년에 200만 대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700만 대, 즉
화웨이가 경쟁자였는데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5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갤럭시는 폴더블 폰의 최강자, 내가 최강자다, 이 부분을 각인을 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700만 대 이상을 출하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00만 대에서 지금은 3배가 넘는 700만 대면 갤럭시 폴드가 판매량에 성공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파인테크닉스, KH바텍, PI 첨단 소재, BH 이런 종목들은 기본으로 보시고요. 그 외에 뭐 원익큐브, 중요한 게 있네요. 대형 종목에서는 삼성전기 계속 관심 있게 보십시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기, 자, MLCC 지금 공급 쇼티지가 나오고 있죠.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 부품, 전 사업 부분이 지금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특별 사면돼서 나온다면 아시다시피 이 삼성그룹주 중에서 최근에 가벼워진 삼성전기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CBDC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음 주는 연준의 고위 관리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할 것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디지털 화폐 전환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실생활에 연결을 시킬 만한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한국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일본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고 도장을 열심히 찍고 현금 비중이 60~70%가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 저도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연준 의원이 다음 주에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언급을 잘 한다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9월 달에는 이 CBDC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8월에 논의가 된 다음에 9월에 베이직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좀 계속 보시고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거래 비용이 없고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의 연장선, 거기에서 맞서는 디지털 위안화, 즉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미국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CBDC 디지털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 자, 그러면 관련주들, 카카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관련된 종목, 코나이, KG 모빌리언스, 로지시스, KCS, 로지시스, KCS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카카오의 모의 실험이 끝나면은 네이버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CBDC 플랫폼을 개발을 완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 다음으로 네이버도 테스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움직인 테마 중에서 원자력 발전 테마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테마, 이 부분을 좀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확대 흐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재료 선언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화력 발전, 안 되죠.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이 있지만, 이 전기차 시대에서 막대한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은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신재생,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할 수 있지만 효율 측면에서는 이게 원자력 발전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 테마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죠. 충전시설 51만 대 증설한다고. 이 51만 대 증설하면은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원전 정책주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 정책 얘기를 하겠지만은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탈원전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은 잘못됐다. 우리는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책 테마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최근에 급등 후에 눌림목 조정에서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실제 시공 관련주인 두산중공업, 네, 중장기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보성파워때 일진파워, 네, 우리기술은 중소형 종목에서는 뭐 대장주였죠. 뭐 우리기술하고 일진파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전기전 움직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기계, 한국전력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한전산업도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네, 그래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한전산업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일진파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일진파워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폭락장 오지 않습니다. 폭락장보다는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증시자금 주변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주가가 살짝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 하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무역 갈등이나 뭐 분쟁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일단 원자력 발전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리고 CBDC, 그 외에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될 테마는 2차 전지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이 두 가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계속 중장기로 보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새로운 테마나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